안녕 우리 피탐치들,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진짜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우선 뿌염이랑 눈썹 염색했고 짜잔 쿠션 드디어 이렇게 본 제품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메이크업 제품들 뭐 속눈썹이랑 뭐 데이지 그 신상이나 이런 것도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서 또 재밌게 한번 수다 떨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드망 패드로 피부 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이거 벌써 공병 2통 만들었어요. 맨날 쓰다 보니까 빠르게 달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요즘에 되게 빠르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피탐치들이 최근에 이제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저는 사실 올해 20만이 되면 와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냥 막연한 목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쇼츠로 새로운 비탐치들이 유입이 되시기도 하면서 갑자기 빠르게 쇼쇼쇼쇼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20만이 넘어서 21만 비탐치 됐더라고요. 피부 결대로 이렇게 흡수시켜줄게요. 아 맞다, 비탐치들 오늘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로우번 있잖아요. 그 깃털 모양으로 깃털 번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화장 빠르게 슉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 묶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요거 매트해지는 수분 베이스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에스쁘아 수분 베이스 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단종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즘 스킨케어는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해주는 건 없고요. 최근에 올렸던 스킨케어 루틴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거의 동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트러블이 나도 얼굴 전체적으로 나는 트러블은 줄었다 보니까 어떤 비탐치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피지선의 활동이 멈춰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음주를 잘 안 하거든요.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최근에 한 번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음주한 다음에 진짜 하루 만에 여드름이 10개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또 찍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그냥 하나 둘씩 안 좋은 건 피하고 잘 맞는 건 하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트러블이 나는 개수가 줄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피지선이 끝나가나 보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택도 없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선크림은 뭔가 셀퓨전시 써주고 싶어요. 셀퓨전시 트리아 클리어 선스크림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뭔가 제가 다운되거나 우울하거나 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진짜 많이 떠오르는데 딱히 정리하지는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20만 기념으로 제가 비탐치들한테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분이 언니는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 생각이 든 게 내가 힘들 때 느꼈던 그런 것들을 비탐치들이랑 같이 나누면 서로 위로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찍어서 공유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중에는 이제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영상만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냥 이거는 지금 진행 단계는 전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속에 땡기는 그런 거여서 그냥 한번 먼저 나눠봤어요. 오늘 입 터져가지고 말이 너무 많은데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 바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제가 이거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본품 못 사고 리필로 산 거거든요. 프라이머인데 파우더 타입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하면은 알맹이가 살짝 으깨지듯이 묻어나오긴 하는데 피부에 바르잖아요. 제형감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냥 피부 결이랑 주름 사이에 매끈하게 겉도는 거 없이 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바르냐면 원래 본품에는 이게 브러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브러쉬가 없다 보니까 이거 피카소 스펀지인데 이 납작한 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프라이머를 그냥 이렇게 묻혀요. 묻히면 하얗게 변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얼굴에 쓸면서 발라줍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르는 순간에 약간 파우더 바른 것처럼 윤기 돌던 게 보송하게 잡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파우더를 먼저 발라도 뭉치는 게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제형이. 너무 두껍게는 아니고 그냥 한 겹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 위에 이제 화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유분기가 먼저 잡히고 그 위에 화장이 되니까 화장 지속력도 높아지고 시간 지났을 때 유분기 올라오는 것도 훨씬 적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드디어 제가 개발 참여해서 세상에 나온 이자녹스 비타웨어 커버 쿠션 발라주도록 할게요. 우리 비탐쥐들이 언니 브랜드만이라도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보였는데 저는 이자녹스랑 협업을 했고요. 얼굴에 바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영상은 여러분 28일 일요일 오후 7
7시에 제품 아예 각 잡고 제대로 다 소개하는 영상이랑 또 이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탐찌들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해서 출시랑 동시에 마켓도 최저가로 진행을 하거든요. 진짜 피탐찌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28일 오후 7시에 영상 올라가고 그 다음날 29일 월요일부터 마켓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8일 오후 7시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피부 표현은 이전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렸어가지고 요렇게롬 그냥 순삭 매끈 커버가 된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랑을 별로 못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아껴뒀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발라도 양 조절이 균일하게 돼요. 저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쿠션은 여러 가지 제품성이 중요하긴 한데 양 조절이 잘 안 되면 잘못 바르면 두꺼워지고 적게 바르면 커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양을 이렇게 좀 많이 올렸다 해도 그냥 이 상태에서 커버를 도포를 해주면 이 퍼프 재질이 또 환상적이어가지고 어떻게 도포를 해도 양 조절이 거의 동일한 두께로 균일하게 발려요. 그래서 우리 피탐찌들 아침에 보통 시간 많이 없잖아요. 저만 해도 아침에는 시간 없어서 각 잡고 바르고 이런 거 못하는데 정말 바쁠 때 이렇게 막 발라도 손쉽게 이렇게 매끈하게 모공이랑 주름 사이 커버되면서 은은한 광도 도니까 밖에서 거울 보셨을 때 뭔가 피부 화장 망해 보이는 그런 확률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피탐찌들 질문 주신 게 정말 많아가지고 그것도 최대한 다 정리해서 28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라가는 영상에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은 궁금한 것들 많이 해소되실 거예요. 피부 커버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스포하고 지나가면 제형은 세미매트 제형이에요. 완전 매트하게 픽싱되는 타입 아니고 처음 바른 다음에 만지면은 아주 살짝 화장의 제형감이 조금 만져지긴 하는데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화장 이 제형감도 안 느껴질 정도로 좀 가벼운 느낌으로 변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게 속건조 느껴져서 피부 땡기는 거 정말 못 참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르고 오랫동안 있어도 피부 땡기는 건조함 현상이 안 느껴져서 건성분들이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많이 건조하신 피부다라고 하시면 앞에 스킨케어랑 베이스 단계를 조금 더 촉촉하게 짱짱하게 보습 위주로 들어간 제품으로 깔아주시고 쿠션 발라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쁜 속광이 은은하게 도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아 맞다 여러분 저 컨실러 샀어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자빈드 서울에서 리퀴드 컨실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23호 커버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오늘 이걸로 한번 다크서클 커버 해볼게요. 컬러는 이렇게 채도가 많이 느껴지는 웜한 23호 컬러인 것 같아요. 자빈드 서울 베이스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채도끼도 충분하게 느껴지고 차분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제 피부에는 너무 잘 맞아요. 다크서클 커버해볼게요. 아, 제형감은 루나 컨실러랑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섞어놓은 듯한 그런 크리미한 질감인데 웨메 제품보다는 조금 덜 되직하고 가벼운 느낌의 제형이고요. 피부에 밀착도 잘 됐네요. 기존에 발라놓은 쿠션 위에 발라도 찍히는 현상 없이 밀착은 쫀쫀하게 잘 돼요. 근데 컬러가 묘하게 올리브 컬러가 살짝 느껴져서 다크서클 위에 올렸을 때는 커버가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는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트러블 커버가 진짜 잘 잡히네. 얘는 트러블 커버할 때 잘 쓰겠다. 건조 안 시키고 바로 톡톡 두들겨도 커버 벗겨지는 거 없이 잘 밀착이 되네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게 쫀득하게 강하게 픽싱이 돼서 페리페라 더블롱웨어 컨실러 그 제품 제형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용감이네요. 픽서 뿌리고 파우더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픽서는 오늘은 이거 써줄게요. 소내추럴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 이거 제가 입고 지내다가 다시 썼는데 여전히 좋더라고요. 분사도 이렇게 안개처럼 진짜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쓸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고 하고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리고 파우더는 이거 써줄게요. 피 파우더 미니어처 언네임드 D. 이거 입자 되게 좋더라고요. 쪼꼬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요런데 앞볼 위주로 가볍게만 톡톡톡톡. 제가 이니스프리 그 노세범 팩트 그것도 너무 잘 사용하는데 이 제품도 쓰고 되게 놀랬어요. 입자가 이렇게 만진 다음에 피부에 발라보면은 보통 그 하얗게 조금 겉돌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 하얗게 겉도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짜잔! 베이스는 요렇게롬 완성이고요. 신나는 눈썹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제가 쉐딩을 꼭 먼저 하는데요. 이거 쉐딩하고 안 하고 차이가 꽤 커요, 여러분. 샵에서 메이크업 받으면 눈썹 표현이 분위기 있게 그윽하게 표현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눈썹 경계를 먼저 쉐딩으로 잡아주고 하면은 그 샵에서 받은 그윽한 느낌이랑 비슷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쉐딩을 먼저 주변에 깔아줘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줘서 그런가 봐요. 아니 우리 피탐치들이 쿠션을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긴 하나 봐요.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6,000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쿠션 스포를 막 인스타그램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탐치들이 이제 인스타도 많이 들어와 보셨나 봐요. 지금 팔로워가 갑자기 1만 명이 넘어가지고 저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 인생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을 때가 오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에뛰드 신상인데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다크 브라운 컬러 사용해 줄게요. 약간 롬앤 브로우 제품 느낌이랑 살짝 비슷한데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제품 손등에다가 대충 테스트해보고 비누로 손 닦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지속력도 꽤 오래 갈 것 같아서 집어왔습니다. 확실히 눈썹 염색하니까 이것도 묘하게 차이가 크다 진짜. 이렇게 에스쁘아만큼 발림이 엄청 부드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적당하게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고 짙은 색깔이긴 한데 애쉬 계열로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붉은기가 잘 안 느껴져서 괜찮아요. 라인 따주면 끝!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 제가 매일매일 쓰는 힐스 제품으로 눈썹 색깔 가볍게 밝혀주고 지나갈게요. 눈썹 염색을 해도 마스카라는 가볍게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눈썹 그려놓은 거랑 내 눈썹 컬러랑 둥 뜨지가 않아요. 이렇게 확실히 머리 컬러랑 비슷하게 맞춰졌죠? 그러면 이제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하고 눈화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쉐딩은 요거 브러쉬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피카소에서 제가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콜레지오니 그 라인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해줄 수 있어서 쉐딩 뭉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으로 쓰고 나서부터는 쉐딩을 좀 과감하게 바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 발라도 화장 벗겨지고 붓자국 남고 이런 거 없습니다. 베이스를 잘 깔아놔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오늘은 살짝 메이크업을 가을가을하게 해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갑자기 또 가을이 돼버려가지고 평소에 제가 봄 웜 컬러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봄 웜 느낌보다는 또 저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가을 웜 느낌이 살짝 나게 음영 컬러 위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투쿨포스쿨 브러쉬에다가 포쉐딩 해주도록 할게요. 끝에를 저는 짧게 음영을 넣어주는 편이고 이렇게 여기는 가볍게 감싸주고 이쪽 콧대는 좀 진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지겹긴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니까 오늘도 이거 써줄게요. 아워글라스 브릴리언트 스토브라이트 컬러입니다.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팅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눈 앞쪽에도 가볍게 미리 깔아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브로우, 쉐딩, 하이라이팅 다 넣어줬고요.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화장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제 인생 섀도우 팔레트 루리디아 베이지 컬러랑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투쿨포스쿨 신상인 것 같아요. 블렌딩 아이즈 로지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제가 늘 사용하는 루리디아 팔레트에서 이 컬러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평소에 하는 핑크핑크한 느낌보다는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썹을 오늘 좀 길게 그려놨잖아요. 이거에 맞게 이 안에까지 이 정도 여기까지 좀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썹이랑 눈화장 영역을 길게 잡아놓으면 그 긴 부분까지 다 내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깊은 쪽에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기획을 아주 제대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제가 마스크팩 영상을 찍고 있는데 베스트 제품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다 써보고 그중에서 저한테 가장 좋았던 넘버원 제품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여드름 피부가 너무 심했다 보니까 스킨케어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메이크업 제품들만 조금 다양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다행히도 트러블이 예전만큼 자극을 많이 받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비탐지들이 궁금해해주시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평소에 제가 쿠션 리뷰해서 보여드리듯이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들은 소개해드리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미 찍고 있고 마스크팩을 제가 지금 벌써 7개를 써봤는데 아직 더 써야 되는 게 16개인가 남았거든요. 다 써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비탐지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베이스 제품뿐만 아니라 스킨케어들도 그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솔직하게 정보 공유드리는 거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쿨포스쿨에서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제일 안쪽에 아이라인 그려줄 영역에 베이스를 가볍게 깔아줄게요. 진짜 스모키 느낌 비슷하게 확 나네요. 눈이 평소에 조금 부어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을 좀 음영을 잘 넣어주면 눈을 떴을 때 부어 보이는 게 덜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윽하다. 그윽해. 그리고 애교살은 이거 빠질 수 없죠. 진짜 이거 주구장창 계속 쓰고 있는데 저의 사랑 디올 로즈 골드 팔레트입니다. 여기서 이 컬러 묻혀가지고 애교살 영역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애교살은 제가 쇼츠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일자로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눈 모양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눈 모양 상관없이 일자로 빼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앞에도 뿅뿅뿅뿅 앞쪽에도 가볍게만 터치를 해주고 우선 이렇게 대략 잡아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루리디아 팔레트에서 이 음영 컬러 있잖아요. 이것만 단독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눈 아래에 보면은 언더 속눈썹 난 부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위를 음영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는 진짜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눈 가까운 곳에는 음영을 채워줘서 애교살이 더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애교살 메이크업만 하면은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 음영을 꼭 채워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음영을 그리다 보니까 애교살이 좀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때 한 번 더 애교살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밝고 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내가 부각이 더 확실하게 되고 싶다 하는 부위를 이렇게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이게 음영을 한 다음에 그려주면 훨씬 더 애교살이 이쁘게 부각이 돼요. 제가 애교살이 없는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초롱초롱하죠? 이렇게 해주고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02 브라운 컬러로 이제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면 양이 꽤 많거든요. 꼭 양을 덜어준 다음에 이 속눈썹 끝나는 부분에서 열린 음악회로 뿅! 약간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 속눈썹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어질 수 있게 속눈썹 사이에 들어가서 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눈이랑 아이라인이 떨어져 보이지가 않고 하나로 이어져서 내 눈이 그냥 커 보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이 연장돼 보이게 그림자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함경식 원장님한테 이렇게 배워온 이후로는 꼭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음영 그려주고 살짝 풀어주면은 확실히 눈이 끝쪽으로 더 트여 보이게 효과가 들어가더라고요. 오, 이쪽 눈 되게 길어 보이네, 오늘. 그죠? 이렇게 낯설어? 그리고 여러분 속눈썹 붙여줄 건데 제가 이거 피카소에서 새로 나온 거 구매했거든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은 언니님 있잖아요. 그분이 피카소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드신 제품인데 제가 나온 세 가지 모델 다 구매를 했거든요. 11, 12, 13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11번이 저한테 가장 자연스럽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써봤는데 되게 신기하게 이쁘더라고요. 얘는 가닥 속눈썹은 아니고 이렇게 통으로 된 속눈썹이거든요. 방향이 가지런한 게 아니고 진짜 속눈썹처럼 왔다 갔다 좀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 길이도 조금씩 다르고 가늘기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통 속눈썹만 붙이면은 진짜 눈이 확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 강했는데 얘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 속눈썹 라인이 되게 투명해가지고 검정색 속눈썹 풀을 속눈썹 라인에다가 살살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리는 동안 뷰러로 찝어줄게요. 뷰러로 찝어주고 투쿨포스쿨 제 인생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고정을 해주고요. 살짝 말려주고 속눈썹 붙여줄게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중심부터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뒤로 붙여주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리고 속눈썹 끝은 완전 둥글게보다는 아이라인 라인에 맞춰서 약간은 일자로 빼주면 뒤쪽이 좀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도 훨씬 더 커 보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가을 느낌에 되게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게 눈 화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러셔랑 립만 발라주면 끝인데요. 블러셔는 데이지크 신상인 블렌딩 무드 치크 피치 블렌딩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은 음영 위주로 들어가더라도 블러셔까지 너무 탁하면 어두워 보일 수가 있어서 이 컬러, 오렌지 코랄 느낌이 나는 컬러랑 위에 피치 컬러를 섞어서 블러셔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살짝 이렇게 광대 위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색감이 도드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볍게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데이지크 그 피치 전에 나왔던 팔레트는 저한테 색깔이 흰기가 조금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거 피치 컬렉션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루 타입이 올렸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일 정도는 아니고 깔끔하고 좀 매트하게 잡아주는 제형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붓질 막 터치해도 괜찮아요. 벗겨짐 없죠. 그리고 오늘 립은 오랜만에 이거 발라줄 건데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립인데 에스쁘아 노웨어 젠틀 매트 그레스 컬러입니다. 이거 아직도 나오나요? 하트 퍼센트 오트 베이지 컬러로 그림자를 먼저 넣어주고 립 라인 따준 다음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좀 오버라인을 도톰하게 하는 편이라서 양약을 넓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만 해도 진짜. 이렇게 해주고 맥 립 펜슬 오크 컬러로 안쪽 색소 침착을 잡아줄게요. 얘는 자줏빛 컬러여가지고 색소 침착을 되게 잘 잡아줘요. 그리고 중간중간 립 라인도 한 번씩 풀어줄게요. 너무 뚜렷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수시로 풀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잡아주고 안쪽에 립스틱을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라인 먼저 따놓고 그리면 안쪽에만 채워주면 돼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경계 쪽은 좀 손으로 톡톡톡톡 해서 라인이 벗겨지지 않게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스크 쓰기 전에는 스펀지로 양을 한번 잡아주면 마스크 묻어나면 훨씬 덜하고 입술에는 착색이 이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입술 위에 또 오랜만에 하이라이팅 넣어줄 거예요. 하이라이팅을 가볍게만 넣어줄게요. 턱 끝에도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입술 안쪽에는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코랄 클레이 컬러 이거를 안쪽에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발라줄게요. 얘가 색깔이 조금 진하더라고요. 이런 컬러여가지고 브러쉬로 살짝만 풀어줄게요. 제가 듀이 블러 틴트가 제 인생 틴트잖아요. 근데 시폰 블러 틴트는 확실히 그 보슬보슬하고 부드러운 그런 재질이어서 입술 질감이 부드럽고 뽀용뽀용해 보이는 그런 재질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을 느낌 나게 메이크업 마쳤고 이제 깃털번 묶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러쉬에다가 헤어 픽서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제가 미용실에서 배워왔는데 머리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르마는 자신한테 어울리는 가르마로 한 4대6? 7대3 느낌으로 과하게 가르마를 타줘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타는 편이고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요즘 깃털번 느낌의 그 잔머리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잡아주고 귀에다 걸어줘요. 일단 지금 이상해도 일단 이렇게 걸어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빗어준 다음에 머리 묶어줄 준비를 해줍니다. 머리끈은 이때 이 고무줄 있죠?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 여러 개 있으면 좋아요. 한 번에 다 묶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에는 딱 세게 잡아주는 역할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힘을 준 상태에서 바로 세게 쪼매줍니다. 이렇게 하고 반 갈라서 쫙 당겨서 풀리지 않게 잡아줘요. 앞머리는 어색해서 살짝 아래로 이렇게 빗었어요. 뒤에 깃털번을 먼저 만들어줄 건데 우선 머리가 이렇게 지금 일자로 묶어져 있잖아요. 얘를 돌돌돌도 말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돌돌 만 다음에 끝에를 좀 쫙 펴줍니다. 얘네가 깃털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대로 머리를 돌돌 말면서 걸어주는 거죠. 똥에다가.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얘네들이 이제 깃털이 될 거여서 이때부터는 정면을 본 다음에 모양을 보면서 머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뒤에를 그냥 똥 묶듯이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꽁지만 놔두고 똥머리 묶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모습 다시 보고 깃털을 쭉 이렇게 한 번 더 빼줘요, 손으로. 그러면 모양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은 이제 뒤에 똥이 잘 풀리지 않게 여러 차례 좀 쪼매줍니다. 그러면은 나가서도 똥이 풀리지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저는 한 3번이나 4번 정도 쪼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앞머리 잔재들이 남아있으면은 머리 묶었을 때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잡아주고 헤어 픽서를 여기다가 충분히 뿌려줘요. 하고 손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만져주면 얘네들이 실핀 꽂지 않아도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잡아준 다음에 그래도 나중에 또 풀릴 것 같다 하면은 실핀 하나로 이렇게 고정을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여기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깃털 있잖아요, 여러분. 깃털이 제가 지금은 머리를 쫙 펴진 상태에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나는 곱슬이 너무 심하고 부스스한 느낌이 강하다 하시면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헤어 픽서를 충분히 뿌려줘요. 그러니까 좀 절여질 때까지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은 깃털이 쫙 이쁘게 펴지거든요. 저는 이미 스트레이트로 머리가 펴진 상태에서 헤어 픽서를 한 거여서 굳이 더 하진 않아도 되는데 평소에 제 머리는 헤어 픽서를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깃털을 계속 만져주면은 이런 느낌 비슷하게 펴져요. 그렇게 만져줘야지 좀 깔끔하고 이쁘게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앞머리를 보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애들을 아래로 살짝 내려줄 거예요. 여기를 잡아주고 이렇게 앞머리 잡아준 다음에 살짝 좀 내려줍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 앞쪽에 잔머리 포인트로 올라갈 애만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머리를 조금 좀 또렷하게 잡아주고 싶다 하면은 헤어 픽서로 뿌려서 손으로 쪼물쪼물 이렇게 말아줘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좀 또렷해 보이게 이렇게 잔머리가 나오거든요. 헤어 픽서가 계속 수시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머리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잡혔고 왼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잔머리가 없어서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잔머리를 이런 식으로 좀 빼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미리 잘라놓은 거라 바로 뺐을 때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잔머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만 잡은 다음에 그 속눈썹 칼 같은 걸로 조금 잘라주면은 자연스럽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옆머리, 옆에도 잔머리를 조금만 빼줍니다. 뺀 상태에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줘야 멀리서 봤을 때도 잔머리가 또렷하게 보여서 아, 저기 잔머리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반대편도 뽑아준 다음에 픽서 뿌려주고 돌돌돌돌. 그러면 이렇게 잔머리까지 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탐치들 궁금해해주시는 머리 묶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쿠션 질문 주신 것들이랑 제품 소개, 마켓 안내까지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우리 기다려주시는 비탐치들 그때 영상 드디어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에 만나요. 안녕!